자, 안녕하십니까. 간호드림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센터장 정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방문요양 현장평가 면담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질문자의 역할을 맡고 저는 요양보사의 답변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온라인 교육으로 받았습니다. 네, 다음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급여 제공 지침은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지침, 응급 상황 대응 지침, 감염 예방 지침, 치매 예방 지침, 욕창 예방 지침, 낙상 예방 지침, 노인인권 보호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습니다. 네, 다음 기타 지침 2가지를 추가로 말씀해 보세요. 지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고충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음. 다음 욕창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보세요. 욕창 예방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우선 욕창 발생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욕창은 장시간 와상 상태에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잘 생깁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이 하기가 어려우신 분, 그리고 부적절한 영양이 부족하신 분에게도 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욕창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는 욕창 위험도를 평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어르신의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여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관리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처를 보호하고 소독을 해주어야 되는데 소독 시에는 슬근 드레싱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 보충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감염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염은 이제 몇 해 전에 대유행을 했던 코로나19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마다 유행하는 독감이 있고요. 그리고 결핵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장염 중에서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든지 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감염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저희는 항상 손을 잘 씻어야 하고 환경을 관리해야 되고 마스크 같은 보장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소독 종류 및 실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소독은 끓이는 열탕 소독이라든지 햇빛에 말리는 자외선 소독이라든지 희석된 차염소산 나트륨,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감염병 유행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손 소독을 잘 하여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위생용품을 비치하여서 사용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방문 오시는 손님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추가 소독을 하고, 어르신들 또는 저희들은 유행하는 질환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추가 교육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음, 일단 어르신을 가정에 격리시키고 보호자님과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를 보고 가정 소독을 시행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네, 낙상의 요인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세요. 낙상은 인지 심리적 요인으로는 치매라든지 우울증 같은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요인으로는
어르신이 눈이 나쁜 시력 저하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신체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조명이 너무 어둡다든지 장애물이 있다든지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평평하지 못한 바닥 같은 게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으로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음, 어르신들이 이제 어지럼증이 많기 때문에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어지럼증의 발생을 예방하게끔 돕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안전에 유의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물건을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둬서 또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신발은 어르신에게 잘 맞는 신발을 신겨드리고, 그리고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낙상 예방 체조 같은 거를 평상시에 시행해서 이제 뭐 어깨가 좀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치매로 인한 증상에 대해 말해보세요. 치매 어르신들은 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길을 잃는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공격성이 좀 있다든지, 망상, 선망이 있다든지, 기억력 저하, 환시, 수면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매 어르신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을 첫 번째로 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의 내용보다는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있고 논리나 설득보다 조용하게 다른 것으로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전환시켜 주는데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질식, 경련, 화상, 낙상이 있어요. 다음은 낙상 발생 시 응급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낙상을 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을 안정시키고 그 낙상했을 때 넘어졌을 때 제가 눈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눈으로 못 봤다면 어르신한테 상황을 물어봐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해주고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 다친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낙상한 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기관의 사회복지사님에게 이 사고 사실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식 시 응급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일단 입안의 음식물을 어서 꺼내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은 국외반사요법을 어, 구토를 유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손바닥으로 여기 어깨뼈랑 등 부분 있지요? 여기를 세게 때려서 이물질이 이렇게 툭 뱉어질 수도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하임리법을 적용하고 119에 어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경련 시 응급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경련이 올 경우에는 경련의 총 시간이나 양상을 잘 관찰해서 다음 병원에 갈 때 의료진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즉시 이제 뭐 끼는 벨트가 있다든지 단추가 있다든지 그 죄는 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경련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야 되고 혹시나 질식할 것 같으면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옮겨드려야 돼요. 다음 화상 시 응급 대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화상을 입을 경우에 화상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하고 찬물에 열기를 식혀줘야 되는데 이때 흐르는 물에 직접 하게 되면 피부가 손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주의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는 옷으로 잡아당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같이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벗기지 말고 잘라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세균 감염에 주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심장마비 시 응급대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심장마비는 이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가슴 쪽이 통증이라고 알고 있고, 청색증이 생기고, 식은땀이 또 나을 수 있고, 호흡곤란이 온다고 알고 습니다. 그래서 의식 소실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조이는 옷을 풀어주고, 뭐 만약에 이분이 니트로글로세린 같은 응급약이 있다면 그 약을 혀 밑에 넣어주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119로 불러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해 말해보세요. 노인 인권 권리가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항상 존중해야 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같은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노인 학대 유형 6가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가 학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그 학대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반기마다 한 번씩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신고 의무자로서 어르신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에 가면은 이 예방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노인 학대를 발견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1577-2389에 신고하든지 110-129에 신고하여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인권 침해 유행에 대해 말해보세요. 음, 일단 어르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제 요청을 하고 즉시 경고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에 어르신에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고지를 하고 이것이 법규 위반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된다면 응대를 종료하고 기관에 보고해야 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처음 이제 어르신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 위기 상황이고 너무나 응급할 경우에는 응대를 바로 종료하고 3단계인 마지막 단계인 경찰 신고로 바로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 요양 요원의 급여 외 요구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어르신에게 급여 범위가 아님을 안내하고 이제 관리자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원 인권 침해 발생 시 기관에서 받은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 기관에서는 현장에 방문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 상담을 해주고 보호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 입사할 때 그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두 말해보세요. 입사 당일날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직원 인권도 같이 중요하다고 직원 인권 침해 대응 지침 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운영 규정에 대한 교육,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와 기타 지침 2가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같은 인계 인수를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운영 규정은 이제 센터장님으로부터 어르신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그리고 저희들의 입사 공고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뭐 모집 방법이라든지 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용료 비용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뭐 서비스 내용 그리고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뭐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거라든지
뭐 운영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저희들 규정, 채용, 이제 승진, 상벌 같은 게 있다든지, 저희들 보수, 뭐 저희들 월급이라든지, 저희들 퇴직금이라든지, 저희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한다든지, 저희들 복리후생, 그리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해마다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충 처리는 익명으로 접수 가능한 방법이 있다든지 뭐 한 달 이내에 처리해 주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센터장님에게 개별 면담 신청해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직원 회의에 참석해서 그거를 제시해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는 고충 처리함을 이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내용은 접수 방법이었고, 다음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 달 30일 이내에 그것에 대해서 개별 통보를 받고, 그리고 이 사항이 공통된 사항일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 회의 때도 안내를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회복 훈련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능 회복 훈련은 신체 기능 훈련과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체 기능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체 기능 훈련은 이제 신체 기능 자체를 유지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근력을 증강시키는 운동이라든지 팔 운동이라든지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거라든지 삼키는 연화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동작 훈련은 무엇입니까? 음, 기본 동작 훈련은 몸의 움직임 동작과 관계가 있으며 이동 보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훈련으로 알고 있고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 훈련인데요. 뭐 밥을 먹는 식사라든지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상, 어, 면담의 질문과 답변의 예시에 대한 교육을 마치며, 이제 이 면담에 대해서 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면담 시, 면담도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평가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청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서 안 배워서 모른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고 평가 준비를 했는데 어려워서 생각이 잘 안 난다든지 그렇게 말을 하신다든지 또는 긴장해서 말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등 요렇게 조금 말을 조금 더 좋게 하셔서 우리가 평상시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노력과 평가를 또 따로 준비한 것에 대한 노력을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담의 질문 내용이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질문 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되물어 보셔도 돼요. 그분이 질문했을 때 이제 바로 모른다기보다는 이제 질문 내용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고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면담이 잘했든 못했든 어찌됐든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담을 마치면은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상 2026년 방문 요양 현담 면담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받은 것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공부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교육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